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 발칙한 경제 사상 최초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오디오를 시작한 지는 2015년부터니까 거의 4년가량 지났고 예. 비디오를 시작했던 게 이제 2018년부터니까 거의 1년 넘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단 한 번도 여성 출연자가 없었어요. 그쵸. 단 한 번도. 여성 기자가 나온 적은 있었는데 네, 맞아요. 예, 여성 출연자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재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또 핫했던 데 중에 하나가 그 무순위 청약이라 그래가지고 네. 네. 이게 뭐 1순위보다 더 핫한 것 같아 거기가. 이렇게 막 뭔가 되게 일단 1순위 못 되니까. 그러니까 1순위 못 되니까 이게 무순위라는 것이 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맞아요. 이게 뭐야 이거 그냥 뭐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워낙 이것저것 많이 막아놔가지고 네. 청약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대출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부터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죠. 네. 어떤 때는 뭐 야 저거 뭐 몇 억 이상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래라는 거부터 해서 네네. 야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네. 그 문제의 무순위 청약 네. 그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좀 있었던 거죠?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예. 줄임말로 홍린턴이라고는 예쁜 이름이 있는데요. 홍링턴. 네, 홍린턴 연대기라는 연대기요. 연대기는 뭐예요? 진짜 긴 연대기인데요. 예. 이제 1순위 청약에서 마감이 됐지만 사상 초유의 상태로 미계약분이 거의 50% 이상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무순위 청약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1순위를 했는데 꽉 차서 네. 그럼 우리가 마감됐다. 마감했다라고 했는데 당첨이 됐는데 네. 네. 제가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만둔 사람이 절반이라는 네. 혹은 와. 따져보니 그 기준이 안 맞았던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안 할게요? 였었어요? 부적격자도 있었고 네. 미계약자도 있었거든요. 많이 계약을 하지 섞여 않은 있었구나. 사람들. 네네. 예, 예. 실제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 카페 같은 데 들어보면 자기 이제 포기할래요. 이거 계약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가 근데 상당히 많거든요. 왜요? 네, 거기가 왜, 안 좋아요? 그거는 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격. 비싸서? 네, 비싸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을 하면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는 집보다 싸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청약을 하고. 그렇죠. 주변 집보다 싸야죠. 네, 그렇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유행했으니까. 맞아. 네네. 그런데 이번 9.13 대책으로 가격이 떨어졌죠. 근데 그 떨어진 가격에 비슷하게 청약 그 분양가를 하니까 더 그거구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분명히 집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 가격은 뭐 예를 들어 5억인데 그 이게 가격이 올라서 8억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이제 분양을 한 7억쯤에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다시 5억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게 갑자기 비싸 보이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이게 비싸 보이는 효과인데요. 근데 시중에보단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비싸 보이는 그쵸. 게 기대했던 보였어요. 것보다. 기대했던 기대치가 것보다 있었던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쌌다는 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이번에 무순위 청약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반전이잖아. 네. 그렇게 비쌌으면은 무순위 했을 때도 사람들이 안 몰렸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럼 왜 1순위에서는 이렇게 다 포기를 하고 근데 무순위를 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엄청나게 네, 몰렸잖아요. 5천 명 정도 몰렸고 실제적으로 저도 청약을 했고 저도 예비 당첨자였어요. 오. 거기 무순위에도 예비 당첨자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봤더니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남은 것들은 거의 좋지 않는 비노얄동 비노얄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약을 하지 않았던 또 양이 남은 거예요. 또 남았어요? 네, 또 남은 거예요. 무순위 연맥입니다. 청약을 했는데 그것도 네. 마감이 돼갖고 이게 심지어 끝났구나 예비까지 했더니 있었다면서요. 또 네. 이거를 또 미계약분이 나와서 또 네. 그랬잖아요. 차순위까지도 있었는데 또 미계약분이 또 네, 나왔어. 저는 이제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그 실제적으로 했던 사람들 보니까 많이 이제 오긴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간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전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순위 청약 그 전에 얘기했던 단어가 자녀 세대 미계약분 예, 예. 이제 모델하우스에 줄서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이른바 선착순인가요? 네 선착순은 아니고요 뽑기를 하는데요. 뽑기. 그래서 10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아, 사람들이 3,000명이 온 거예요.
도대체 희한하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얘기부터 정리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게 도대체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재밌죠. 나타나는지. 3,000명이 모여서 실제적으로 3,000명이 같이 모여서 뽑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아수라장이었대요. 막 장난 아니었대요. 막 경찰도 오고 왜냐면 3,000명 모이면 경찰 와야 돼요. 네, 그렇죠. 25평만 들어와라, 뭐 30평만 들어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완판이 됐다는 완전 3,000명 판매가 모였으면 완판했어야지. 결국은 완전 판매가 됐다는 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됐다.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 입주자 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완판이 됐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어쨌든 그럴까? 완판이 된 거고. 네. 그러면 일단 1순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 그러니까 분양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제 설명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랬으면 그 뒤로도 아무도 안 들어왔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 이후에 무슨 위로 가고 무슨 위에서 그 다음으로 갔을 때 5,000명, 3,000명이 또 이렇게 오게 됐던 그 현상은 이게 뭐 어떤 제도적인 이유가 좀 네, 있는 제도적인 이유예요. 1순위 청약자들은 대부분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그렇죠. 청약을 네, 하거든요. 거예요? 예, 예. 그분들은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특히 음. 처음 집을 사는데 8억이면 9억짜리 집이에요. 네. 예. 근데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청약해서 했는데 막상 이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예, 예. 제가 맨날 고기를 먹는 분은 보통 분이라고 하고 고기를 라면 먹는 놈하고 고기 드시는 분이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주변하고 시세가 너무 비슷하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주변 시세보다 5천만 원 정도 싸다. 만약에 입주를 당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축은 바로 해서 입주를 해가지고 막 그 시세가 오르르 내리는 걸 보는데 예. 청약은 문제가 뭐냐면 2년 뒤, 3년 뒤 그렇죠. 시세를 네, 네, 생각해야 맞아요. 되니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어떻게 앞날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2, 3년을 또 어떻게 견뎌요. 네,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지 말아라. 돈도 없는데 뭐 하냐. 그냥 전세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1순위들이 강탈을 한 거죠. 그게 거기까지는 이해됐어요. 네. 두 번째와 세 무순위. 번째는 사실 제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순이잖아요, 둘 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무순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걸 자녀 세대 뭐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줍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줍고 네네. 줍는다. 네. 전혀 통장이라든지 아무 상관없이 재당첨 제한 없고 내가 당첨돼도 포기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예. 대부분 이제 청약을 넣게 돼요. 그 소식을 아시는 분은 아파트 투유에서 이번에 봤거든요. 네. 예전에는 막 모델하우스 줄 섰는데 이제는 아파트 투유에 클릭만 한번 하면 되니까.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혹시 내가 노혈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입지에 대해서 조금 알면 나 감당할 수 있어 하면서 청약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은 고르는 수 있는 거예요. 죽고 죽더라도 아무거나 안 죽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주택이 무주택자들은 1순위로 가 있다면은 무순위 되는 분들은 다주택자 부동산 거래를 어느 정도 그쵸, 해보신 많이 해보신 분들이니까 분들이니까. 여기다 넣어갖고 좋은 좋은 거. 데가 걸리면은 그냥 사는 네. 거고 네. 좋은 데가 안 걸리면 걸리면은 포기해버리는 포기하면 거. 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몇 번 하시면서 약간 좀 자산도 조금 생기셨고 어떻게 그러니까, 할까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재는 거죠. 좋은 게 걸리면 난 하겠어. 이렇게 생각한 실제적으로 무순위에서 계약하신 분도 있고 주변에. 근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홍제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덕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네네. 노혈동, 노혈층이 아주 극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더 그렇고 이제 소형 평수. 진짜 선수들 네, 디자인이구나. 다 알죠. 네. 저희는 그러니까 무순위 갔을 때 어떤 층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다 정하고 가요. 예. 이쪽에서 어느 게 나올지 모르니까 야 아. 101동에 5층부터 10층 나오면 1순위 뷰 나와 이렇게 딱 정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딱 딱 보면 보면. 어디가 지도랑 좋을 땅만 거다. 보면 네, 아, 땅만 예. 보면 이제 모형도만 맨날 보니까 아. 이제 그 상상을 하면서 1순위, 2순위, 3순위 갔는데 막상 가면 그래도 실제 노혈동, 노혈층은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알아요. 그거부터 가져갑니다, 다. 이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는 1순위 쪽 사람들이 좀 많이 그걸 가져가- 모르죠, 잘. 그분들은 잘 가치를. 모르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1층 당첨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예. 그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건물 다 치워. 땅만 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값을 생각하면 1층이든 30층이든 가격은 똑같아.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말은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층 가격도 이제 있고 중간 가격도 있고 항상 그 가격을
키 맞추기로 가거든요. 어든 얘가 중간층이 오른다 그래서 1층이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같이 그렇죠, 오르고 아. 같이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 그러니까 입지의 그러니까 거기 가치를 입지가 봐야 좋으면? 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층 중에서도 뭐 앞에 티어 있다거나 공원이 있다거나 옹벽이 있거나 이러면 좀 얘기가 다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끝났어요? 이제 청약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세 근데 번째였는데 3천 명은 그럼 왜 왔냐고요? 아 맞다. 그다음에 그 몇 얘기 안 얘기까지 끝났네. 하시고 5천 명이 왔는데 5천 명 오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선수들이 한번 빠진 데에 또 들어왔어. 그 다음 첫 번째 선수들은 뭡니까? 그럼? 청약은 일단 직접 오신 선수들은 약 오른 거지. 내가 눌렀는데 나만 안 된 거예요. 네네. 그 중에서도 5천 명이 들어와도 그때 한 172세대인가 남았거든요. 100명 정도, 200명 정도 뽑힌 건데 내가 거기 떨어진 거야. 내가 떨어져? 나 한번 가봐? 나 이런 그 예전부터 잘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부동산 네. 업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들도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막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청약의 불구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없는 사람들, 네. 저가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죠. 불구자라는 게 이게 청약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약간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부자.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유리한 거니까 네네. 오히려 청약 제도가 본인에게 불리한 분들. 네. 부자. 그러니까 아니에요. 불구자가 나쁜 의미로의 불구자가 아니라 아니라 예를 들어 싱글남 싱글녀들은 진짜 당첨되기 어려워. 그렇겠네요. 네네. 자기는 청약에 가족이- 배제된 사람들이다. 이번 그런 식이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배제된 사람이다. 네,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줄을 서라도 예. 거기가 이제 3호선 라인이고 내가 종로라든지 광화문에 직장이 있다면 거기라도 만족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가 59제곱미터인 49 정도 그 평형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평형을 그 당첨을 받고자 이제 직접 가신 분들도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완판이 된 거죠. 연대기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 1순위들의 어떤 수요, 그러니까 1순위들이 원하는 거, 그다음에 무순위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무순위들 중에서도 당첨자가 갈리죠.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수요가 있는 분들은 또 이제 그거를 가져가면서 이제 그렇죠. 완판이 네. 됐다는 얘기인데. 네. 그 무주택자일 때 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청약은 일단 해보고 싶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부동산 분양을 들어갔을 때에도 부동산 시장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그때 2013년이었었나 2014년이었었나 막 안 좋을 죽어 있을 때죠. 때. 예. 진짜 그러니까 죽었죠. 물론 뭐 결혼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분양은 넣긴 넣어야겠으나 지금 내가 분양 넣는다고 이거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넣어야 돼?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미계약분이 나왔을 때 이걸 내가 잡아야 돼라는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무주택자 그렇지. 입장에서 맞아. 청약 그 주가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를 때 빠지면 사잔이 못 잡아. 오를 때 사잔이 다 오른 것 같고 빠질 때 사잔이 더 빠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미계약분을 무주택자들도 물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잡을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못하죠. 어떻게 잘. 판단해야 될까요? 이거에 좀 더해서 네. 지금 타이밍에 왜 다른 투자법이 아니라 청약지도라는 책을 내셨는지. 청약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새 아파트 시대라고 생각이 되고 새 아파트를 저도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그때도 안 좋은 시기였거든요. 제가 내 집 마련 2005년도에 엄청 활발할 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청약이나 이런 걸 받으면 2년 뒤에 입주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년 뒤 시세를 모르는 거예요. 네네. 예. 저 정말 2008년 6월에 입주했는데 오. 서브프라임 터지기 직전에 한 거예요. 정말요? 입주를. 네. 와. 금융위기 때. 아유, 근데 금융이 박수 칠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니, 안 올랐어. 아니 올랐냐 안 올랐냐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안 좋을 때 들어가셨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2008년 6월은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2007 와, 2007년이 그때가 딱 꼭지였어요. 꼭지고 거기가 꼭지에 꼭지니까. 입주를 하셨으니까 그 이후로 쭉 그러니까. 내려갔을 거란 네, 말이야. 그러니까. 입주한 시점부터. 그런데 와. 되게 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꼭지였지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비과세가 안 되니까. 네네네. 그리고 진짜 그때가 제일 저희 거래도 아파트 안 돼 그럴 거래 안 때는. 됐어요. 거래도 안 네. 되죠. 그런데 유독 제가 이제 새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사서 들어갔거든요. 다른 지역은 다 떨어져도 저희 아파트만 그래도 가격이 지지선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새 아파트라는 수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저희 언니 이제 방송 중에 매일 소환되는 언니 하우스푸어 언니거든요. 네네. 하우스푸어 언니도 다른 지역에 이제 새 아파트 들어갔고 저는 새 아파트 들어갔는데 저는 그래도 가격에 지지선이 있었는데 언니는 진짜 그 바닥을 뚫고 밑으로 지하로 들어갈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새 아파트는 새 아파트인데 중요한 거는 일자리랑 입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일자리라는 거는 집주 근접성. 네, 집주 예, 근접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시장에서는 서울 시장에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안에서 네, 정비 사업 쪽에서 이제 일반 분양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되게 많이 나오는 타이밍이에요. 이번이 되게 많이 나오는 타이밍이 올해가 작년에 미루어졌던 게 나오고요. 그리고 한동안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입주로 이제 분양을 하는 게요. 시간이 조금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의 거의 100% 99%가 정비 사업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빈 땅이 없잖아. 그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양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10년치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이다라고 생각해서 청약책을 냈고 그리고 지금 정비 사업 중에서도 이제 주변에 수도권 주변에서도 뭐 강명 그다음에 수원, 성남, 안양 이런 지역도 많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택지지구를 제외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청약으로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 재건축은 입지가 확정된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파트 자리에 아파트 5층 자리를 허물고 좋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입지가 거의 100%한 좋은 데고 지금 서울 같은 재개발 지역은 뉴타운이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뉴타운 예. 지역 사니까 다 밀고 거의 미니 택지 지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입지 분석을 안 해도 돼요. 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해도 돼요. 역세권이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이제 작년에 했던 것들이 딜레이 되면서 올해 많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한동안에는 정말 청약 시장으로 정말 좋은 시장을 보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청약 지도라는 책을 냈습니다. 청약의 당첨률을 높이려면은 네. 뭐 뻔한 얘기 해주시면 안 돼요. 뭐 네. 무주택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고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고 애들을 많이 낳아 이런 얘기 말고 조금 더 그 기술적으로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뭐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라는 이런 거는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좀 청약 당첨률을 높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년치를 이제 서울 거를 딱 보면 이 사람들이 몰리는 아파트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몰리는 아파트들 기다리려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단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B급 단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가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아파트들이 분양을 할 때 살짝 분양 같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경쟁률이 낮습니다. 이거 되게 되게 좋은데?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뒤통수를 꽂아치는? 진짜 사례는요. 와. 작년에 DHI 개포 있잖아요. 네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노년 아이파크라는 아파트도 같이 분양을 했어요. 그래요? 그쪽은 경쟁률이 낮았어요? 낮았죠. 강남권인데 40점대. 그 가점이 나왔었죠. 사람들이 그런 걸 놓치고요. 저는 1년치를 그렇게 봤을 때 보면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보여요. 일명 뉴타운 지역의 대단지 옆에 이제 소규모 단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입지를 봤을 때는 같이 오르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단지들을 좀 챙겨보면 눈여겨보면 이렇게 속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소신 지원하지 말라는 네, 말씀이시죠? 눈치 작전. 뭐라고 하지? 저 예전에 제가 학교. 생명과학과가 네. 제가 딱 졸업했을 당시에 의전원이 굉장히 문이 많이 열렸었어요. 의학 네, 전문대학. 의학 전문대하고 아.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이제 그쵸. 길이었는데 그 당시에 실패했던 친구들과 그리고 의사가 됐던 친구들을 좀 비교를 하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성공했던 친구들은 학교가 어디건 갑니다.
뭐 지방이 되건 가요. 근데 맞다. 실패한 친구들은 어떤 얘가. 친구들이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실패하는 게 나는 서울에 있는 유명 그 의전원을 갈 거야. 그 친구들은 지금 의사가 안 돼 있고요. 지방에 그냥 가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렇죠. 친구들 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증만 있으면 돼. 되게 또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어디였죠? 개포 DH 자이. 개포. 개포 DH 자이. 아무튼 그쪽을 다들 바라보고 거기만 있으니까? 청약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옆 동네, 바로 길 건너 노년 하나 아이파크. 예. 길 건너 하나 쪽이겠네요. 네, 그게 논현동이죠. 그쵸, 거기는 와. 그 가점이 아까 40점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어디라고 난 이름도 잘 노년 헷갈려. 저도 아이파크. 몰라요. DH 자이 개포. DH자이 개포는 청약 점수가 어느 정도? 69점이죠. 아이고. 최저 점수로 최저 만점 가점 아니야? 만점? 아니 84점이 만점인데 지금 최저 커트라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 그리고 강남권이나 정말 좋은 단지는 69점인데요. 69점을 만들려면요. 4인 가족 그 세대주가 만 45세 이상. 이상. 네, 네, 무주택 기간을 가진 15년 동안 무주택 기간을 가진. 그러니까 전세를 7바퀴 돌린. 너 너무 힘들었지. 전세 살기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김은경 주는 대변인이 점수예요. 전세 살기 힘들었다. 네, 그러니까요. 전세 살기 힘들거든요. 네. 그건 나라에서 주는 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정말 누리는 자는 정말 인고의 세월을 보낸 사람만 누리는데 이른바 몸테크라고 그러죠. 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고 그런 제 아빠 그 특별 공급도 그때 네. 당시에 A급이 하나가 나왔었어요. 미사 호반 서밋이라고. 모든 거기는 로또 분양이다 막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가 그날 같이 문의 그러니까 네네. 청약을 신청을 같이 하게 되면 한 곳만 되거든요. 발표일이 같으면.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 발표일이 같으면 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됐지만 근데 단지로 이제 들어갑니다. 단지 보면은 항상 경쟁률이 높은 평면이 있어요. 항상. 그리고 남들이 좋아하는 노열동 노열층은 정해져 있다고 네네.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만 또 쏠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예전에 A, B, C, D, E, F, G 그 타입이 많으면 그 예. 선택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팁을 얘기해 드리면 모델하우스의 유닛이 있잖아요. 예. 84A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용 면적 84 네네. 그다음에 전용 면적 59A가 있는데 유닛이 있지 않는 평면을 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84A가 모델하우스에 있잖아요. 예. 그럼 84B를 넣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넣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유닛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해요. 모델하우스에. 네. 모델하우스 가봐야 되겠네. 네, 가봐야 그리고 가보면 상담을 하다면 주력 평면이 있어요. 주력 평면. 미는 거. 미는 평면이 건설사에서? 있고 네. 왜냐하면 세대 수가 많은 걸 미루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유닛이 있는 걸 밀고 그렇기 때문에 유닛이 있다는 건 미는 거라는 얘기겠죠. 네, 예.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거 유닛이 없는 것 중에서도 조금 평면을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평면 아니면 맞동품이라고 하잖아요. 평면 중에서 이제 맞동품. 그러니까 창문과 창문의 바람길이 열리는 예. 그런 평면들을 우리 민족은 좋아합니다. 예. 환기가 잘 네, 되는. 남양의 민족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아닌 것을 넣으면 또 경쟁률이 낮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알겠습니다. 와, 오늘 저는 그 연대기 이야기 홍제동이었나요? 홍은동이요. 홍제역 해링턴 아. 플레이스. 네. 홍제동의 연대기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굉장히 세련된 방법으로 우리가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방법까지 또 들어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아이원 정지영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